1번에 있는 외래어 표기법과 그 다음에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입니다. 자, 여기서 외래어 표기법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 만든 거예요? 외국인을 위해 만든 거예요? 아니면 우리 한국인을 위해 만든 거예요? 한국인이 되겠죠. 그래서 외래에서 들어오는 말들을 우리 한글로 어떻게 표기할 건지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게 외래어 표기법이 되는 거고, 자, 거기에 비해서 이 로마자 표기법이라는 것은 지금 결국 어떻게 우리나라 표준 말을 로마자로 어떻게 표기를 해서 외국인들이 쉽게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로마자 표기법이 됩니다. 자, 먼저 외래어 표기법 먼저 갈게요. 자, 밑에 가시면 자, 외래어 표기법은 외국에서 들어온 말을 한글로 표기하는 방법인데 우리말과 외국어는 우문 구조나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외래어를 다르게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음도 마찬가지죠. 발음뿐만 아니라 그것을 표기하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 외래어의 표기를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바로 외래어 표기법입니다. 자, 원칙이 지금 5개가 있네요. 자, 첫 번째, 자, 제1항 외래어는 국어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24개의 자음과 모음만 사용한다. 아래 부분에 나와 있죠? 자음 14개에다가 그 다음에 모음 10개. 이걸 해가지고 지금 총 24개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외래어의 1우문은 자, 1기호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 아랫부분에 지금 따로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F라는 이 외래어를 적을 때 이걸 화이팅으로 적을 거냐 파이팅으로 적을 거냐. 자, 이 중에 어느 걸로 통일시켜요? 자, 파이팅입니다. 그래서 이 피읍 이걸로 통일시키고 자, 시읒은 버리게 됩니다. 지금. 자, 세 번째 상황 받침에는 지금 뭘? 기역, 니은, 니을, 미음, 비읍, 시읒, 이응입니다. 자, 주의할 거. 자, 우리가 지금 음절이 끝소리 규칙할 때 그거가 좀 달라요. 자, 디귿이 없고 표기할 때 지금 외래어 표기는 시옷을 표기한다는 거. 자, 이건 나중에 그 어떤 경우 뒤에 그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을 할 때 자, 이걸 발음할 때 어떤 게 더 자연스러운가 이건데 자, 예를 들어서 자, 로봇 플러스 이렇게 자,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왔을 때 얘를 발음할 때 이것을 로봇들이라고 발음하기가 좀 어색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발음할 때 이렇게 로봇을 자,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으로 적지 않고 받침은 시옷으로 적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항 규정에서 화열음 표기에는 화열음에 뭐가 있었죠? 기역, 디귿, 비읍 계열이 되겠죠? 자, 이 화열음 표기에는 된 소리를 쓰지 않는다. 이것도 하나의 규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유성음은 어떻게 적고요? 유성음은 예사 소리로 적고요. 자, 무성음인 경우는 이 거센 소리 형태로 적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 경우가 지금 사람마다 이 외래어를 발음할 때 다르게 발음을 한단 말이야. 자, 보통 같은 경우 우리는 카메라라고 하지만 이것을 원어에 가깝지는 않습니다. 뭐 캐머로 뭐 이 정도로 나올 것 같고 자, 라디오보다 레이디오가 가까운데 우리는 이것을 자, 카메라, 라디오, 모델 자, 이렇게 자, 이미 굳어져 있는 자,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해서 그대로 이것을 표기한다는 것. 자, 2번에 갑니다. 자, 표기 방법인데요. 자, 받침에는 기역부터 이응까지 자, 7개의 이 자음만을 지금 원칙을 따라서 자, 위에 있는 로켓이나 그 다음에 여기는 피읍인 커피숍이 아니라 자, 적을 때 어떻게 적는데요? 이렇게 시옷 받침이나 자, 이렇게 비읍 받침으로 적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화열음 표기에는 된 소리를 쓰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서 버스나 사인펜이 아니라 어떻게? 자, 버스 그 다음에 사인펜 이렇게 좀 표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는 원칙에 따라서 자, 캐머러나 그 다음에 레이디오가 아니라 그냥 카메라, 라디오 이렇게 표기를 하면 됩니다. 자, 오른쪽 볼게요. 자, 그런데 예외적인 것도 좀 있고요. 자, 여기서 그 1항 규정과 연결시켜가지고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지금 후부터 부, 그 다음 맨 마지막에 V가 거꾸로 된 이런 형처럼 국어에 없는 외국어 소리를 적기 위해 별도의 문자를 만들지 않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24개의 자음과 모음만 사용하면 되는 거고. 자, 이항 규정과 연결해 가지고요. 자, 외국어 소리 하나에 한글 표기가 하나로 대응함을 뜻하는데, 자, 이때 아까 얘기했던 F 이것을 적을 때 피읍으로 통일해 적는다. 자, 사항은요, 예외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된소리를 지금 쓰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지만 우리가 지금 관습적으로 굳어져 있는 이 빵이나 자, 껌 같은 경우는 이걸 방검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경우는 된소리를 그대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 또한 화열음이 우리말처럼 평음, 경음, 격음. 자, 평음이라는 것은 무슨 소리? 예사소리가 되겠죠? 자, 예사소리, 경음인 된소리, 그 다음에 격음인 거센소리. 자, 이렇게 3중 체계로 되어 있는 타이어나 또는 어디 베트남어인 경우는 자, 이때 된소리 표기를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푸켓처럼 겟 이렇게 지금 표기를 한다는 얘기겠죠. 자, 여기가 이해됐습니까? 자, 넘길까요? 자, 이번에는 지금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으로 넘어왔어요. 자, 왼쪽에 보시면 로마자라는 것은 자, 어떤 특정 저기 로마가 아니라 지금 영어나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 스페인어 등 세계 여러 나라 말을 표기하는 데 쓰이는 문자를 우리는 통틀어 가지고 로마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 로마자 표기법은 자, 우리말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방법인데 자, 그래서 우리말을 로마자로 옮기는 표기입니다. 자, 오늘날은 국제화 시대이므로 외국인이 우리말이나 우리 글을 로마자로 읽거나 적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정확히 익혀 바르게 사용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원칙 들어가 볼까요? 자,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되 자, 여기 중요한 거 표준 발음법. 우리 우문의 변동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 자음동화, 그다음에 뭐 유음화 같은 것도 거기 포함이 되지만 국외음화. 자, 이런 것들 다 여기서 이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되 자,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자, 되도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이 오죽헌 할 때 자, 여기 이렇게 어깨 부호를 썼는데 이제 이런 것을 쓰지 않는다. 이런 표시입니다. 자, 그래서 자, 아래로 내려가면 표기 방법입니다. 자, 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전자법이 하나 있고요. 자, 자자, 글자 자자입니다. 그리고 전사법이라는 게 하나 더 있네요. 자, 이 현 규정은 대체로 어떤 걸 쓰고 있다? 전자법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전사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전사법을 먼저 보고 갈까요? 자, 왼쪽입니다. 자, 전자법은 한글로 표기된 것을 그대로 어떻게 되는 거야? 로마자로 옮기는 것. 표기를 그대로 옮기는 경우가 뭐가 되는 거고? 자, 전자법이 되는 거고. 자, 반대로 전사법은 발음을 로마자로 적는 방법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자, 장점과 각각 단점이 좀 있어요. 자, 만약에 우리 한글 표기를 그대로 지금 로마자로 적게 되면 자, 우리가 쓰기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한글로 복원하기는 쉽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렇지만 자, 외국인이 국어 원음에 가깝게 발음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밑에 전사법도 마찬가지네요. 외국인이 국어 원음에 가깝게 발음하기 쉽다는 장점은 있지만 자, 이걸 한글로 복원하기가 어렵고 우문 변동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쓰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법의 장점이 전사법의 단점이 되는 거고 결국 반대로 전자법의 단점이 전사법의 장점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넘길까요? 자, 구문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전사법을 쓰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라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맞게 적으려면 한글 표기 그대로 신라로 적는 게 아니라 자, 이것을 어떻게 적는데요? 자, 이것을 이렇게 신라로 발음을 해서 이걸 반영해 갖고 이렇게 SILLA 형태. 자, 이것도 자, XO 이렇게 표시할게요. 자, 또한 우문 변화가 일어날 때 변화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는다고 했습니다. 자, 아랫부분 우문의 변동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자, 자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동화니까 무슨 동화? 자음 동화가 되겠죠? 유음화나 비음화. 자, 이런 경우에
자, 백마 같은 경우는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었네요. 자, 비응화가 일어났죠. 자, 이것을 표기에 반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니을이 덧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도 어떻게 한다? 자, 이것을 표기에 반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국영화도 마찬가지. 자, 여기서 시읒 이것이 반영이 됐고, 자, 그 다음에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뭐를 만나서 시읒을 만나 거센 소리로 바뀌었을 때, 자, 여기는 이 키읔도 마찬가지 표기에 반영을 했네요. 자, 그런데 자,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 체언에서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시읒이 따를 때 체언 다음에 기역, 디귿, 비읍, 파열음 다음에 시읒이 따라올 때, 자, 이것은 축약이 일어나면 안 돼요. 자, 이런 경우 발음을 할 때 우리는 무코라고 발음을 하지만, 자, 발음은 분명히 이것은 무코가 되길 맞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자, 이건 체언이기 때문에 체언인 경우는 어떻게 해라? 자, 이것을 거센 소리로 표기를 하지 않고 얘 같은 경우 그냥 히읗을 밝혀서 적어라 이런 뜻입니다. 무, 호 해가지고 여기에 그대로 호가 그냥 보이네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된소리 대기는 우리 외래어 표기도 마찬가지지만, 자, 여기서 된소리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그래서 앞구 꾸가 되지만, 자, 실제적으로 꾸를 적지 않고 얘를 어떻게 적었어요? 구로 그냥 적었죠. 자, 이거 얘기합니다. 자, 다음 장. 자, 1-1 보시면 학습활동에서 자,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우리가 표기하는 것.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암기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자, 배지가 아니라 배지, 자, 케이크가 아니라 케이크, 자, 그 다음에 타켓이 아니라 타킷, 그 다음 메시지가 아니라 메시지, 그 다음 플래시가 아니라 플래시, 자, 플랜카드가 아니라 플래카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 내가 봅시다. 자, 지금 정종은 언제 때뿐이죠? 1920, 30년대 활동했던 작가인데 그 왼쪽에 딱 그 양력이 좀 나와 있을 겁니다. 이 작품은 지금 1926년도에 발표된 작품이래요. 자, 이 경우에 자, 그 카페 프랑스 같은 경우에 보시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푸 이걸 표기하기 위해서 뭘 갖다 썼어요? 자, 지금 이응과 그 다음에 피읍을 같이 썼죠? 저 지금 이렇게 안 쓴단 말이야. 자, 그래서 1920년대는 이 F 발음을 표기하기 위해서 자, O와 P와 같은 표기를 사용했음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가히 나타난 이 외래어 표기가 현재 쓰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 자, 이것을 외래어 표기법 원칙과 연결해 갖고 설명하라고 했는데, 자, 지금 우리는 외래어는 어떻게 국어의 현재 24개의 자음과 모음만을 지금 적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이런 거 더 이상 글자 수를 계속 끝없이 늘어나가다 보면 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예방하기 위해서 그냥 24개의 자음과 모음만 사용하게 됩니다. 자, 오른쪽 보고 갈 게 있습니다. 자, 외래어 표기법 3장 부분에서 자, 1항 무성 파열음. 자, 여기서 자, 무성 파열음인 자, 푸나 트나 크가 있네요. 자, 이런 경우에 어디에 왔을 때 이게 말이나 단어의 말이나 자음 앞에 왔을 때는 자, 여기서 을을 붙여가지고 각각 푸, 트, 크 이렇게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찰음인 이 스부터 해가지고 이 지까지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 자, 어떻게? 자, 어말의 시는 지금 시로 적게 되고요. 자, 어말일 경우는 자음 앞일 경우는 시로 적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모음이 어떤 모음이 뒤따라 오느냐에 따라서 이걸 샤, 쉐, 셔 또는 이것을 쉐, 휴, 휴, 시 자, 이런 형태로 적으면 됩니다. 자, 사항 들어갑니다. 파찰음이 있는데 자, 1번 항목에 보시면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는 이것을 즈의 형태로 적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뒤에 또 자, 시에 G 이거 치와 지 형태로 적으면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나중에 다 암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이. 자, 다음 장. 2번에 가보시면 자, 로마자 표기법을 참고해가지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건데 자, 3항 규정에 보시면 고유 명사는 자, 첫 글자를 뭐로 써라?
자, 대문자로 쓴다는 규정. 자, 그리고 사람 이름,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대로 띄어쓰고요. 자, 우리말의 어순대로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홍, 길동 이 순서로 길동, 홍이라고 쓰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이때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도 어떻게 한다? 허용을 한다. 자, 왜 그러냐면 자, 가끔가다 그 이름을 쓸 때 이 이름이 지금 연음이 돼서 발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좀 바뀔 수가 있을 때는 좀 혼동이 오길 때는 가운데다가 어떻게 한다? 받침을 쓴다. 자, 그 다음에 1번에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요. 자,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여권 같은 거 만들 때 보면 어떤 사람은 김씨 같은 경우인데 실제 우리는 이렇게 킴으로 쓰는 사람이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을 킴으로 쓰지 않고 뭐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G로 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여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거 K하고 G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자기가 정화해서 쓰긴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때 K냐 G냐 이걸 쓰는 거에 대해서 지금 따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5항 규정입니다. 자, 행정구역 단위나 가와 가는 각각 이렇게 적고 자, 그 앞에다가 뭐를 넣을 수 있다? 넣는다? 자, 붙임표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걸 구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문의 변동은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자, 나머지는 로마자 그 표기법인데요. 이 표는 거의 주어질 겁니다. 시험률 문제를 만약에 내게 된다면 자, 주의할 것은 바로 여기 의의 표기입니다. 자, 의는 발음을 할 때 우리가 그 어떤 단어가 오면 그 자음이 앞에 있는 자, 초성을 자음을 쓰게 되면 이때 이게 그대로 의로 발음을 못해요. 시로 발음이 예를 희망할 때 이걸 히읗을 집어넣게 되면 희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우리가 발음할 때 표준 발음이 자 그런데 그렇다고 이것을 이렇게 시로 발음이 된다고 해가지고 얘를 자 어떻게 HI 형태 이렇게 적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자 어떻게 이거는 살려가지고 HUI 형태로 적어야 되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자음입니다. 자음은 지금 우리가 주의할 것은 바로 어떤 거? 자, 여기는 파열음인 기역, 디귿, 비읍. 자, 그리고 여기는 유음, 리을. 요거의 표기 방법에서 지금 여러분이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기역, 디귿, 비읍이 어느 부분에 오느냐에 따라서 자, 이걸 B, D, G로 적거나 R로 적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파란색인 P, T, K, L로 적게 됩니다. 자, 이 규정은 어디에 있어요? 자, 왼쪽에 있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의는 이로 소리가 나더라도 그래서 초성을 자음을 초성으로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적을 때는 뭐로 적어라? UI의 형태로 적는다는 거. 자, 그래서 광의문 할 때 여기 보시면 이렇게 UI가 왔네요. 그리고 된소리 대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그랬었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파열음과 자, 유음을 적는 방법입니다. 자, 모음, 기역, 디귿, 비읍이 앞에 또 있습니다. 리을이 이렇게 모음 앞에 오게 되면 각각 G, D, B 또는 R로 적으면 되고요. 자, 자음이나 그 다음에 어말, 단어의 끝부분에 오게 된다면 이때는 자, K, T, P나 자, 여기는 L로 적게 됩니다. 규정이 똑같아요, 지금 위아래가. 자, 마지막 부분에서 리을인 경우. 자, 때 우리가 신라 같은 거 발음을 하거나 이럴 때죠. 자, 이 경우는 자, 리을은 L로 적는다는 거. 이게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여러분 학교 이름 정도는 반드시 여러분 이름과 학교 이름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로마자 표기법으로 한 번쯤 써놓으셔야 될 겁니다. 자, 뒷부분 자, 로마자 표기 방식이 지금 세 가지 형태가 있네요. 자, 이 낙동강이라는 걸 표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이걸 발음을 하게 되면 자, 낙동똥 이렇게 되지만 실제적으로 일단 된소리 발음을 안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낙동강이라고 쓸 거냐 아니면 나처럼 낙동강 리버로 쓸 거냐 또는 낙동 리버로 쓸 거냐 아니면 낙동강 리버로 쓸 거냐 그 세 가지가 있네요 지금. 자, 여기에서
자, 가의 경우는 지금 뭐? 자, 이 표기만 봤을 때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지금. 그리고 나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죠. 낙동 리버라고 하면 해당 자연물의 온전한 명칭을 알 수 없다는 단점이 또 있네요, 이것도.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필자는 지금 어떻게 이 가와 나의 단점을 모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결과 어떻게 쓰는 거래? 자, 세 번째, 낙동강 리버가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오른쪽 여러분들 보시면 거기 따로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것까지 정리하세요. 자, 장점과 단점, 나의 장점과 단점, 가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지금 외래어 표기법하고 로마자 표기법 이 정리를 마치겠습니다.